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어쩌고 하는 내용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도박하는 남자, 여자 때리는 남자,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남자 등등 그런 누가 봐도 당연히 만나지 말아야 할 남자 종류는 조금만 검색해봐도 다 나오죠. 이번 영상은 이런 것 말고 썸 탈 때부터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만나지 말아야 할 4가지 유형 월스트 4의 남자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의미부여하는 남자. 처음 만났을 때부터 힘이 빡 들어가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난 네가 마음에 든다. 넌 어떠냐? 우린 특별한 사이인 것 같다. 너 같은 여자 처음 봐. 너무 내 이상형이야. 여자친구 되면 정말 잘할 텐데. 이런 식의 말들을 뱉는 게 일반적이죠. 아니 언제 봤다고요? 심지어 여자들이 썸남과 한 카톡을 들여다보면 아직 만나본 사이도 아닌데 연락만 주고받은 사이에서 이런 말들을 꺼내는 남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사람의 감정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쏟을 수 있는 감정의 총량이 100이라고 친다면 그걸 썸 탈 때는 30, 사귀면서 50, 권태기에 20 이렇게 안정적으로 분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썸 탈 때부터 80, 90씩 몰아서 다 쏟아낸 다음에 조금만 시간 지나면 바로 10, 20밖에 안 남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미부여하면서 난리치는 남자가 딱 이 부류인 거죠. 서로 안지도 썸 탄지도 얼마 안 된 사이에서 혼자 연애놀이하고 성질 급하게 굴다가 여자가 그 장단에 안 맞춰주면 여자 탓하면서 화내고 원망하는 게 이런 남자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한테 가서 똑같이 하는 거죠. 연애는 잘 안 하고 소개팅이나 썸만 많이 타는 남자가 보통 이 부류에 해당됩니다. 이건 그 여자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운명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느낌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든 조금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혼자 사랑 타령 연애놀이 하는 거죠. 여자 입장에선 부담감과 피곤함만 느끼다가 남자가 금방 식어서 도망가고 나면 허탈함만 남는 거고요. 기억하세요. 금사빠는 뭐다? 금사식이다. 두 번째, 카톡할 때 말끝마다 유를 붙이는 사람. 이건 사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여자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물론 카톡을 하다 보면은 한 개 정도는 붙일 수 있고 유도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걸 습관처럼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를 한 개씩 붙이는 건 대화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말만 보내면 상대방이 딱딱하게 생각할까봐 쓸데없이 계속 를 붙이는 거예요. 유를 많이 붙이는 건 더 문제입니다. 일단 우는 표시잖아요. 부정문이에요. 남녀가 만날 때 기분 좋자고 연락하고 만나는 거지 우는 소리 하자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남자들의 특징은 실제로 만나다 보면 쓸데없는 걱정이 많고 강박이 심하고 평소에도 징징거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랑 만나면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겠죠. 관계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힘 빠지고 우울한 마음만 생길 뿐입니다. 세 번째, 상태 메시지에 멋진 말 적어놓는 중2병남. 굳이 스페인어나 불어나 독어처럼 뭔가 흔치 않으면서도 있어 보이는 말을 카톡 상태 메시지에 적어두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에 대한 전공자도 아닌데 말이죠. 물론 여기엔 한자, 사자성어도 포함이 됩니다. 이 남자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허세예요. 있어 보이고 싶어서 올려둔 거예요. 자매품으론 명언이나 시문구 적어두기. 그대라는 봄을 만나 나라는 툰드라는 피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자아도취적이고 대단한 척하는 말 적어두기. 우직하며 담담하게. 이런 남자들한테 그걸 지적하면 그들은 이렇게 변명할 겁니다. 나는 이거 좋아서 올리는 것 뿐인데? 그럼 네 폰 화면에만 저장해두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남한테 보여주는 용도인 메신저나 SNS 프로필에 올려둔다고요? 결국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진짜 성공한 사람, 진짜 있는 사람이 굳이 상매에 이런 오글거리는 말을 적어둘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뭔가 있어 보이는 문장을 통해서 자기의 낮은 자존감, 부족한 자신감을 채우려는 발버둥일 뿐입니다. 실체에 집중하지 않고 있어 보이는 허상을 돋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대개 실제로 만나보면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도 안 통해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어필에만 집중하지 정작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상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서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잘 안 하겠죠. 나는 이렇게 멋진 마인드를 가졌으니까 네가 알아서 나한테 넘어와 라는 무책임한 마인드로 관계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은 이기적인 남자인 거죠. 네 번째, 잡아야 사귈 수 있다고 하는 남자. 이런 말을 진지하게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육체가 맞아야 사귈 마음이 들어. 먼저 몸이 가야 마음이 가더라고. 이건 물론 남자의 본능상 반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반드시 잡아야만 사귀는 남자는 없습니다. 정말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냥 자는 데 집중하는 거지 사귀는 데는 별 관심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남자가 마음에 들 경우에는 의외로 이런 말에 잘 넘어가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남자랑 자고 나면 당연히 사귄다는 얘기는 쏙 들어가요. 그냥 섹파되는 겁니다. 답답해진 여자가 우린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물으면 이상한 논리 갖다 붙이면서 쿨하지 못하다. 지금도 좋잖아 우리. 이렇게 지내다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하면서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죠. 결국 그들은 자기가 여자를 만날 때 눈앞의 욕망에만 집중하는 걸 신념인 척 포장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남자들의 공통점은 진지하게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면 여러분이 행복할 리가 없겠죠. 다행히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초반에 티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확실하게 판단하시고 냉정하게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히는 남자 파코였습니다.